은퇴 후 한국이 답일 줄 알았는데 68세 전직 대기업 임원의 뼈아픈 후에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중반부터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를 하며 은퇴 자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았죠. 국내 최고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으니 노후 준비도 완벽하겠지?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역시 60대 중반이 넘어서면 적당히 은퇴하고 평온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늘 꿈꿔왔던 건 퇴직 후 한국에서의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한국에 돌아오면 모든 게 정리되고 편안해질 거야.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해봤고 국내에서도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니 어디서든 적응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은퇴 자금도 든든하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구어체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은퇴 후 한국 정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노후 자금.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재정적 문제입니다. 저처럼 대기업 임원까지 하면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자산은 갖추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에 투자도 해놓았고 한국에서 살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미리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 은퇴 후 삶은 충분히 넉넉하겠지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돈 나가는 구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검진이며 병원비가 크게 늘었고 대기업 임원 시절엔 회사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주던 보험 혜택이나 복지 혜택이 끊기다 보니 생활비 지출 구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또 생겼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병원으로 입원하시면서 간병 비용이 필요한데 형제 자매 중에서 제가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여겨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담이 제게 쏠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는데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무리 탄탄해 보이던 제 노후 자금도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내가 계산했던 은퇴 자금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절감했죠. 그래서 은퇴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은 아니 2배쯤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이 남으면 좋지, 모자라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막상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와 외로움에 관한 겁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에는 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검토하고 바쁘게 살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아도 외롭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 늘 저를 찾아주는 직원들과 팀원들이 있었고 회사 내의 모임이나 경영진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그 바쁘던 생활이 싹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드디어 나만의 자유시간이 생겼다 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주위에 대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사라는 조직 밖에서 바라본 제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대부분 업무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60대 후반이면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다들 사정이 달라요. 어떤 분은 자녀 돌보랴, 손주 보랴 바쁘고 또 어떤 분은 아예 해외로 이민 가버리기도 하고요. 예전엔 친하게 지냈지만 서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막상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연락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은퇴해서 집에만 있으면 생각보다 우울감이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서 초반에는 골프나 등산 모임에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도해봤지만 그 모임들도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흥미가 떨어지고 생각만큼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도 했어요. 결국 이런 외로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나를 먼저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은퇴한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갑게 유지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3하루 한 번 병원 가는 게 일이 될 줄이야.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과 의료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젊을 때야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50대 후반까지는 큰 지병 없이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니 눈에 띄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잔병 치레부터 시작해서 한 번 아프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 몇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 환경에 대해 늘 장점을 듣고는 했어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 진료비도 저렴하다, 서비스가 좋다 등등. 그런데 막상 국내에서 은퇴 후 살아보니 생각보다 제도도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나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더군요. 물론 예전보다 나아진 점도 많지만 제가 생각했던 병원 이용은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환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잔잔한 질환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과를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1차 병원에서 진단서 떼오라, 2차 병원에서 재진 받으라 하는 식으로 서류 작업도 늘어나고요. 조금 더 심각한 병이라도 생기면 긴 대기 끝에 전문의를 만나야 해서 하루가 다 가버리기도 하죠. 일부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해외보다 의료비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달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간병하느라 그 부담을 직접 체감했거든요.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장기요양보험이니 간병보험이니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을 꼼꼼히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젊을 때 큰돈처럼 보여도 나중에 은퇴 후 생각지 못한 병원비를 마주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은퇴 후 다시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살기 편하다라거나 해외보다 물가가 싸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고민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기대를 안고 귀국했고 나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국가나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내 생활을 설계했는지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돈 문제는 늘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회사가 끝나면 사람 관계도 끝난다는 걸 자주 봅니다. 은퇴 후 마음 맞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교류할 자리를 마련해야 해요. 건강은 안 좋기 시작하면 연달아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 간병, 요양시설 등은 미리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생활 인프라나 음식, 문화 접근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해외로 다시 나가서 살려니 또 그곳의 환경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결국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디에 있든 어떤 생활을 하든 결국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68세가 된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모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했어야 했다는 후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라도 저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며 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쁨을 찾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솔직한 후회담이 혹시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한꺼번에 찾아오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다양한 관점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후가 무조건 편하고 좋을 거야 라는 환상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진솔한 은퇴 후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처럼 지나치게 낙관하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고 꼼꼼하게 은퇴를 준비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힘내세요. 제가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우리의 노후도 노력 여하에 따라 나름대로 멋진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